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더스MBA에서 매스를 담당하고 있는 영문입니다. 오늘 샘플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시험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고 하지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비율 파트 중에서 하나 일부 유형을 조금 더 쉽고 재밌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쉽게는 A라는 사람이 점수를 70점을 받았다. B라는 사람은 점수를 100점을 받았다. 그럼 둘을 합쳤을 때 전체 평균 점수가 얼마일 거냐?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더해서 반을 나누시면 평균값이 구해지겠죠? 85 이렇게 그냥 값들을 단순히 더해서 평균을 구하는 녀석을 우리말로는 산술평균, 영어로는 arithmetic averag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클래스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여기다가 다른 정보 하나를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인원수에 대한 정보죠. 예를 들면 클래스 A의 인원수가 20명, 클래스 B는 인원수가 10명이다. 그럼 양쪽 클래스를 합쳤을 때 전체 평균 점수가 얼마니? 이렇게 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2개 곱해서 나온 값 1400, 곱해서 나온 값 1000, 둘을 합쳐주면 2400 될 거고요. 걔를 30으로 나눈 80이 저희 굳이 쓰지 않아도 그렇죠. 충분히 평균으로 구할 수 있는 값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렇게 계산하기 쉬운 값들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 거니까 이게 조금 더 만약에 숫자가 복잡해진다면 어떻게 돼야 될 건지 그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데이터 다시 바꿔볼까요? 클래스 A는 이번에는 평균 값이 69점이래요. 여기는 인원수가 예를 들면 39명이 있고요. 클래스 B는 심지어는 평균의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대요. 인원수는 13명이 있고요. 저기는 자, A, B 클래스 두 개 합쳤을 때 만약에 전체 평균 스코어가 71점, 인원수는 합쳐진 거니까 52명이겠죠. 이렇게 되면 이때 이제 B 클래스의 평균 점수는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생각보다 지금 계산하기 조금 힘든 귀찮은 작업이 될 건데, 자, 요거는 잠깐 이대로 놔두고 제가 일단 설명을 다른 걸 드리고 나서 그 설명을 듣고 얘를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우고요. 제가 이제 이 풀이를 알게 된 게 되게 좀 우연한 일인데, 예전에 만났던 친구 중에 하나가 되게 어린이 취향으로 시소 타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시소 타보셔서 알았겠지만 시소에서 만약에 가운데 받침대가 있는데 내가 시소에서 떨어진 거리와 상대방이 시소에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이 친구의 무게가 내 무게랑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양쪽에 만약에 무게가 1대1이라면 둘을 평균 내준 값은 그대로 두 점 사이를 반으로 나눠 놓은 값이 평균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래저래 많이 먹어서요 한참 살이 찌워서 만약에 몸무게가 내 2배까지 돼버렸다. 그럼 아까처럼 가운데다 균형을 맞춰가지고는 균형이 안 맞겠죠. 이런 케이스라면 이 두 사람의 이제 평균의 위치를 찾으려면 받침대를 가운데가 아닌 이쪽에 가깝게 둬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충분히 예상하시겠지만 그냥 무작정 가까워진다고 달라질 게 아니라 지금처럼 무게비가 1대1이라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거꾸로 이렇게 2대1로 나눠 놓은 지점이 평균값으로 구해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얘를 도식화해서 볼게요. 이쪽 값이 하나 있고요. 무게가 있고 이쪽 무게가 있고요. 둘 사이에 만약에 내가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얘랑 비율이 어떻게 되지? 1대2구나. 이 둘의 이렇게 구성비, 여기서는 지금 1대1로 쓰였죠. 구성비만 나와주면 그 평균의 위치는 지금 작업을 한 대로 거꾸로 요 양쪽의 거리를 요 둘의 이렇게 반대 비율로 나눠주는 값이 평균값으로 이제 구해지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충분히 보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요 전에 있었던 너무 쉬운 문제였지만 그놈도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이거 풀기 전에. 자, 다시 한번 문제 써드릴게요. 별거 아니지만 클래스 A는 평균이 70점이었대요. 클래스 B는 평균이 100점이었고요. 인원수가 여기는 20명이 있었다. 여기는 10명이 있었다.
그럼 합쳐지게 되면 전체 평균 점수가 몇 점이 될 거냐?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 이렇게 무게비, 연상 한번 해보시면 20명과 10명이라는 둘 사이의 구성 비율은 저 그대로 2대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지금처럼 2대 1이면 자, 혹시 아직도 헷갈리시면 계산하기 전에 방향만 한번 잡아보세요. 점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70점에 100점에 더 적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럼 당연히 전체 평균을 구하자면 둘의 딱 가운데보다는 이쪽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밑에 쪽으로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무작정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구성비가 2대 1이면 아까 보신 것처럼 양쪽 사이의 거리를 거꾸로 이렇게 1대 2로 나눠 놓은 값이 평균이 돼요. 지금 그쵸? 70부터 100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딱 30의 거리죠. 30의 거리를 1대 2로 쪼개주면 10하고 20 요 값이 평균. 결국 70에서 10을 더하건 100에서 20을 빼건 같은 값인 80이 전체 평균 값으로 구해지게 될 겁니다. 베이스로. 자, 이제 우리 되게 쉬운 거 봤으니까 아까 이 문제로 다시 올게요. 다시 와서 보시면 조금 귀찮아 보이는 이 녀석도요. 다시 한번 지우고요. 지금 했던 그 패턴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클래스 A에는 평균이고 사람들은 39명이 있더라. 클래스 B에는 평균값 모르겠는데 13명이 있더라. 합쳤더니 70일 평균인데 전체 인원수는 52명이더라. 자, 같이 볼까요? A는 평균 얼마였다? 69였고요. 그 다음에 B는 아직은 평균을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고. 자, A 클래스 몇 명 있었다? 인원수로 39명이 있었다. B 클래스에는 13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너무나 쉽게, 그쵸? 지금도 둘의 비율이 구해주겠죠? 이렇게 되면 양쪽의 구성 비율은 그대로 얼마가 나올 거냐면 3대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3대 1의 비율이면 아까처럼 모르는데 잠깐 놔둘게요. 그래도 몰라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몇 대 몇으로? 대로 이렇게 1대 3으로 나눠 놓은 값이 평균이 돼요. 자, 그쵸? 문제에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었죠? 양쪽이 합쳐진 전체 평균이 71점이다. 지금 보시면 그쵸? 요 둘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이 71이다라는 거를 문제에서 이미 줬어요. 보시면 이 두 값 사이의 실제 거리 차이는 2고요. 걔가 비율상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비율상 3이라면 양쪽의 실제 거리 차는 6 나올 거고요. 그러면 평균이 얼마가 될 거다? 보시는 것처럼 77 평균인 거다 라고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어렵지 않고 되게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거 같죠? 자, 지금 근데 이것도 이거는 그냥 쉽게 풀 수 있겠네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진 문제들로 한번 얘를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게 좋은 기억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소금물 문제 같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 그런 풀이도 만약에 이 방법을 이용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밑에 짤막하게 지금 문제가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쵸? 자, 이렇게 문제가 나가고 있고요. 별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소금물이 있대요. 현재 100g의 소금물이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안에 소금의 농도는 20%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문제는 소금 Xg을 여기다가 지금 투입을 시킬 거다. 그래서 이 Xg을 집어넣었을 때 전체 농도가 50%가 됐으면 좋겠다. X값이 얼마냐? 이게 좀 문제예요. 설마 혹시 보자마자 100에 20이네 50, 답 30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 얘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비율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위에 나오는 분자, 뉴머레이터 값이 아니고 밑에 나오는 기준, 분모, 디나미네이터는 훨씬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것도 너무 단순하게 30, 50 이게 안 되는 게 그렇죠? 전체가 100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소금이 2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소금을 3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50이 나오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이 순간 전체가 같이 되죠. 130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퍼센트 50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처럼 풀 수는 없어요. 얘를 다시 지울게요. 그러면 너무 오랜만에 수학을 보셔서 잘 연상이 안 되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 풀 때 나왔던 이상한 용어들이 있어요.
용핵과 용매와 용질막 이렇게 풀었던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내용들 다 어떻게 지우시고요. 우리가 그때 배웠던 거는 얘를 메인으로 두고 이게 서브다,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바뀔 거냐의 문제풀이였고, 지금 다시 봐야 될 거는 얘 무시하지 말자. 서로 다른 두 놈이다.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그랬을 때 평균값으로 보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리프트했던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자, 그러면 얘도 서로 다른 두 가지를 합쳤다라는 컨셉으로 다시 보자고요. 자, 한쪽은 기존에 있던 녀석은 소금의 농도가 20%래요. 그 다음에 새로 집어넣는 이 소금은 정말 순수한 소금이다 보니 걔는 농도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그쵸, 100%의 농도가 될 거예요. 완전 소금인 거니까. 자, 지금 이번에는 아까 보신 대로 해보시면 20%랑 100% 둘을 합쳤더니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평균값이 50%가 나왔대요. 그러면 충분히 이게 거꾸로 작업 가능하실 거예요. 양쪽 지금 사이의 거리가 얼마 나오냐면 30이고요. 그렇죠? 자, 요 사이 거리는 50 이렇게 구해져요. 그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번엔 반대로 보는 거예요. 양쪽 사이의 거리 B가 나왔다면 이번엔 반대로 우리는 이 둘의 구성비를 역으로 추적할 수 있겠죠. 반대 비율이 5대 3으로 계산해 보시면 양쪽 비율이 구해져요. 지금 우리가 20%가 문제에서 보시면 100g이다 라는 거를 이미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5에 해당하는 게 100이라면 3에 해당하는 건 얼마가 될 거냐면 그대로 60 이렇게 구해지겠죠. 답으로는. 자, 이렇게 답이 구해지는 이렇게. 지금 설명드렸던 요 사항들이 이제 처음 얘기드린 비율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케이스를 보여드린 건데요. 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들으시면서 저거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건데 혹시나 그거 아닌가 그러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이렇게 폭탄주 만들어서 가끔씩 이제 한 잔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면 양주랑 맥주랑도 섞고 소주랑 맥주랑도 섞는데, 혹시나 그렇게 제조되는 그쵸, 폭탄주가 알코올 도수가 몇 도인지,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수학을 배우는 게 평소에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응용하면서 내 거로 만든 거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소주가 있다. 네, 맥주가 있고요. 이 둘을 합쳤다. 그래서 폭탄주를 만들 거다. 근데 알코올 도수가 몇 도일까? 얘가 평균 알코올 도수가 그쵸, 한 19.5, 20도 이렇게 될 거고요. 맥주 알코올 도수가 대략 5도 정도 된다고 볼게요. 자,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거를 대충 어느 정도 비율로 탔더라? 떠올려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이 정도 될 거예요. 소주잔 한 잔 정도에 그 정도 양의 한 4배. 저 유리잔에서 대충 비율을 지금 떠올려 보시면 그렇구나 라고 떠오르실 거예요. 1대 4 정도의 비율을 섞어서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비율이에요. 그러면 그쵸, 지금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복습입니다. 1대 4의 비율로 이 둘의 레이쇼를 섞었다가 되면 양쪽 사이의 거리를 거꾸로 몇 대 몇으로? 4대 1로 나눠 놓은 값이 평균이 돼야 될 거고요. 그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몇 대 몇으로 나오는 이런 비율들은 그것도 수업 때 다루겠지만 조금 귀찮다 느껴지면 무조건 그 비율은 다 그냥 t로 바꿔버리세요. 이게 제일 편해요. 4대 1이면 4t랑 t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 양쪽 사이 지금 거리가 얼마죠? 20-5니까 15죠. 그 15에 해당하는 거리가 t로 지금 얼마가 된 거냐면 그 값이 5t가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t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3 이렇게 구해질 거고요. 결국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저 평균 값은 5에다가 3을 더하든지 20에다가 똑같은 3을 집어넣으면 11을 빼든지의 값인 8%가 전체 평균 값으로 구해지게 돼요. 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독한 술 같은 느낌도 들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번 쭉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건 좀 쉬운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그러면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들도 얘를 이용해서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걸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밑에 역시나 문제가 나가고 있고요. 한번 천천히 문제를 읽어보세요. 먼저.
자, 문제 다 보셨죠? 그 문제 보시는 대로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제품 A는 세일즈가 7%가 늘었대요. 7%가 증가다. 제품 B는 세일즈가 11%가 감소가 됐대요. 근데 A랑 B랑 같이 봤더니 전체 합쳐서 보니까 세일즈가 1%가 늘더라. 그러면 A랑 B 사이의 판매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자, 이 값을 그 일반적인 비율을 푸는 방식대로 만약에 문제를 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A 7% 증가다. K 1.07A다. B 11% 감소다. B는 0.89B다. 합쳐서 1%가 증가더라. 그럼 A 플러스 B는 저 1.01에 A 플러스 B다 라고 정리가 될 거고, 요 세 개씩을 연립해서 풀어보셔야 A와 B 사이의 비율을 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지금 식에서 봐도 알겠지만 이거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팁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올드한 쓰리는 지우고요. 자, 지우고. 자, 할게요. A는 7%가 증가다. 그럼 A는 세일즈가 7%가 늘었다. B는 11%가 감소다. 그럼 B 세일즈는 11%가 디크리스 줄었다. A랑 B랑 합쳤더니 1%가 늘었대요. 둘을 합쳤더니 1%가 증가되더라. 이미 우리는 3번 지어서 했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잡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요 두 값 사이 거리가 얼마다? 6. 다시 요 두 값 사이 거리는 얼마다? 1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결국 이 A하고 B 둘 사이의 비율은 12대 6에 해당하는 몇 대 몇이 될 거다? 2대 1이 답이 될 거다. 이렇게 답이 보여집니다. 오케이, 자, 지금 오늘 문제 한 3개를 통해서 이 비율 파트에 대한 계산을 쉽게 풀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래요. 그 GMAT에 나오는 매스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네가 얼마나 수학적으로 뛰어난 앵거니를 체크하는 것보다 어떤 그런 숫자를 통해서 그 로지컬한 사고 능력과 그다음에 수를 다루는 감, 그리고 지금처럼 뭔가 그 빙빙 돌면서 실수를 유발하는 포인트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찾는 문제예요. 이게 수학시험이 물론 그 버번의 파트에 비해서 조금 더 점수 받기가 수월하지만 대신에 문제는 매스는 우리가 그 포커스를 둬야 될 게 한두 개를 더 맞추자가 아니고 만점을 맞자요. 하나도 틀리지 말자라는 게 제 수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험에서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발생하게 돼요. 난 수학이 어려워요. 해석도 안 돼요. 실수도 안 돼요. 하지만 이 많은 것들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문제들을 조금 더 탁 포인트만 짚고 들어가신다면 풀이 과정을 줄이면서 실수를 줄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석 과정에서 그런 디테일한 파트가 아닌 큰 그림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서 사소한 해석적인 오류도 줄일 수 있을 거고, 수학적으로 재밌게 푸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자, 물론 여러분들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중이지만 모든 내가 목표하는 것들을 위해서 나가는 과정은 항상 즐겁고 재밌고 이렇게 준비해야 그 과정이 더 빨리 나한테 어떤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저희 학원에 오시게 되면 지금 보여드린 이런 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더 그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 더 이상의 어떤 그런 혼자서 문제를 풀면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짧은 혹은 효율적인 방법을 원하시면 학원에 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GMAT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영권이었습니다.